자, 17번 문제 봐보세요. 일단 부분 집합이 3개 있어요. 전체 집합은 10개 있다고 합니다. 전체는 1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7번 문제를 보세요. 전 문제를 읽고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10개 있고요. B에서 C를 뺀 원소의 개수가 3개고, 그럼 B가 네, 어쨌든 네. 그 다음에 C에서 A를 뺀 원소의 개수도 3개라고 합니다. 원소의 개수로 조건을 주고 포함 관계를 하나 줬어요. A가 C에 온전히 포함되고, 그럼 이제 C 빼기 A가 세삼성게 다시 제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C는 온전히 B에 포함되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집합 C, 이 가운데 껴있는 거,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라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것 같아요. A를 좀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C를 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B를 더 크게 그리고, 전체 집합도 그리고, 그 다음에 C인데 A가 아닌 게 3개 있나봐요, 원소가. B인데 C가 아닌 게 또 3개 있나봐.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아직 안 읽은 조건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세 공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A의 한자에는 꼭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A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있나봐요. 그때 이 주황색 C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니까 최소값은 딱 봐도 4개네요. 그죠? 최대값은 이제 지금 7개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10개 중에서 3개 정도를 더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C의 최대값은 7인가? 뭐 이렇게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18번을 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복소수를 2개 주고 집합을 2개를 정리하고는 질문이 뭐냐면은 합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수로 원소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합집합을 파악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네, E 플러스 I를 가지고 집합 A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클레복수의 합이니까 4겠네요. 두 번째 것은 클레복수의 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에서 5가 나오겠네요. 세 번째는 이것의 클레복수의 나누기니까 2 더하기 i에서 2 빼기 i를 나누면은 네, 분모는 5가 될 테고요. 분자는 2 플러스 i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러면 4 빼기 1 실수분 이렇게 나오고 허수분은 플러스 4i가 나오겠죠. 네, 이게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2i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집합 B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켤레복수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허수분의 2배가 나오겠죠. 4i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켤레복수의 곱이고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 더하기 4에서 5가 나올 겁니다. 이게 똑같네요. 그 다음에 켤레복수의 차이 보면은 1 빼기 2i분의 1 더하기 2i니까 분모는 역시 5가 될 테고 분자는 분자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1 빼기 4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합집합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게 합집합이에요. 이 합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수를 원소한다. 이런 식의 말이 있으면 적어도 한 말이 있으면 당연히 거꾸로 풀겠죠. 전체에서 허수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될 겁니다.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원소가 5개니까 당연히 이게 5제곱이 되고 허수는 하나, 둘, 3개네요. 그죠? 이걸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은 당연히 이게 세제곱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이해가 되셨다면 19번
9번은 전체 집합을 주고 그 다음에 집합 A는 원소연화법으로 줬는데 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줬네요. 어떻게 줬냐면 집합 A의 원소를 근데 서로 다른 원소를 더한 걸 원소로 한다. 이렇게 읽어집니까? 집합 B가 조건제시법이 집합 A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원소인 집합이에요. 이렇게 읽히셨다면 이제 집합 A 원소인 1, 2, 3을 가지고 서로 다른 원소의 합을 구해봅시다. 그럼 제일 작은 로 뭐가 있겠습니까? 잘 안 읽히냐? 3, 1 더하기 2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걸로 뭐가 있겠습니까? 5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4가 있을까만 생각하면 되겠다. 4가 있을까요? 있겠죠, 일상. 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빠진 건 당연히 없겠지. 네, 집합 A, B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 조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A 교집합 X와 B 교집합 X가 같다. 이걸 만족하는 근데 공집합은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제일 큰 원소의 합이 제일 큰 집합 X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원소의 합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원소를 좀 많이 가졌다는 얘기니까 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은 별 필요는 없겠다. 자,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일까? A, B의 교집합은 딱 봐도 3인데 X가 어떻게 있어야지?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의 상인 것 같은데 X가 만약에 2를 원소 가지면 결코 B하고 같아질 수 없어요. B하고 교집합으로. 알겠습니까? 이 교집합은 두 집합보다 작은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죠? 예, 두 집합보다 작은 집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이나 2, 4, 5는 X가 포함하고 있으면 안 돼를 여러분이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X는 이런 식의 집합 가능합니다. 3, 7, 8이면은 A와 X의 교집합은 3일 테고요. 그 다음에 B와 X의 교집합은 역시 3이겠죠. 근데 2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B와 X의 교집합에 2가 있을 수는 없다고. A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물론 7, 8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으로 같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집합 X의 원소합이 가장 크길 바래. 그렇다면 이제 갖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니까 역시 갖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더하시면 됩니다. 20번은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만 주고 그 다음에 B, C의 교집합과 A, B, C의 교집합이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 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B와 C의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네, 한쪽에 포함될 때일 겁니다.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가 36개로 C의 37개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B가 C에 온전히 포함될 때 그때 B와 C의 교집합이 가장 클 겁니다. 동시에 A, B, C의 교집합이 최대가 될 수 있는지만 생각해 봅시다. A, B, C의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은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 두 개를
거기 주어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풀린 거죠. 네. 그래서 여기 33개니까 여기는 3개 있을 테고 여기는 1개 있겠네요. 그죠? 원소가? 나머지는 어디인지 뭐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차집합 볼까요? 봅시다. 자, A 차집합 B의 원소에서 어떻게 될까요? 0이겠죠? B 차집합 C의 원소에서 어떻게 될까요? 0이겠죠? C 차집합 A의 원소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4겠네요.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하고요. 그죠?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입니다. 근데 명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이면 그것의 절반인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집합 A라는 것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원소가 자연수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리고 그런 것 중에서 원소의 합의 또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원소를 가장 많이 가는 걸 원하는 거야, 집합 A가. 그렇다면 있는 대로 좀 집어넣고 싶은데 일단 홀수는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절반이 절대 자연수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짝수를 봅시다. 짝수. 10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그죠? 10이 들어오면 5가 안 들어오면 돼요. 근데 10과 5를 선택하려면 당연히 합이 최대가 되길 바라니까 10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5를 빼줘야겠네. 그죠? 그 다음에 8. 네. 8과 4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8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 4, 2 이런 걸 봅시다. 4는 이미 그려먹었구나. 6을 선택한다고 하면 3을 버리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2를 선택한다고 하면 2를 버리는 게 맞습니다. 생존자 7, 9, 10, 8, 6, 2 이것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잘 해석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까? 22번. 아이고. P는 2차 부등식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각계수인 거 확인하세요. 2개 더하면 2K고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1인지. 자, 그 다음에 Q는 절대값이니까 양쪽에 뿔망으로 막아놓고 2분의 K를 넘기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K-5부터 2분의 K 플러스 5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Q를 이제 잘 정리해서 썼습니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 P 또는 이렇게 써볼게요. 나 P 또는 Q, 나 Q이다가 거짓이랍니다. 그때 자연수 K 값의 개수는 그게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거짓으로 푸는 건 아무래도 좀 번거로워집니다. 참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성립할 때고. 그래서 이것의 부정을 해봅시다. 이걸 부정하면 당연히 이게 참이 되겠죠. 그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어떤 x가 p이고 q이다.
그죠? 또는 이 그림으로 바뀌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립하는 그런 K 값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떠냐는 말은 아주 조금이라도 겹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수직선을 그려야겠네요. 얼찍하게. 그런데 보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게 좀 겹쳤으면 좋겠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이쪽이 작을 때하고 이쪽이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풉시다. 예, 이쪽이 작다면 이게 이 작은 쪽에 여기가 작은 범위의 큰 값이 k 플러스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범위의 작은 값이 y 2분의 k 마이너스 5일 거고요. 그럼 이제 이쪽이 커야지 겹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둥어가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어때요? 둥어가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다 비어있는 범위입니다. 그럼 같다고 하면은 공통범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둥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쪽이 큰 범위, 이쪽이 이렇게 큰 범위라고 한다면 큰 범위 앞쪽이 K-1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이쪽이 작은 범위가 되고 작은 범위의 큰 값이 2분의 K 플러스 5가 된다. 네. 이것 또는 이것인 상황인 것 같아요. 각각 정리를 하면 네, 얘는 2분의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지금 2분의 K가 6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각각 보시면 네, 얘는 이제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얘는 K가 12보다 작다가 되는 거네요. 아까 K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니까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1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3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잘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1부터 50까지 자연수는 똑같은데 그것의 절반을 원수로 가는 집합, 그것의 3분의 1을 원수로 가는 집합. 그리고 그게 자연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7, 3분의 8 이런 것들이 원수로 있을 거예요. 그때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잘 이해인지 이렇게 질문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집합 A의 원수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요? 50개. 예, 50개입니다. 집합 B의 원수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요? 50개입니다. 네. 집합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겹칠 수 있다면 분모가 2인 것과 3인 게 겹칠 수는 없겠죠. 약분돼서 자연수가 되는 거면 겹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연수는 몇부터 몇 가지일까요? 네. 1부터 50까지를 2로 나눴을 때 자연수는 몇부터 몇 가지 나올까요? 1부터 25까지 나오겠죠, 그죠? 네, 1부터 25까지 나올 겁니다. 3호 나오면 몇부터 몇 가지 나올까요? 1부터 16. 1부터 15까지 나오니까 16. 16까지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겹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몇 개겠어요? 아니, 자연수들끼리 겹칠까요? 1끼리 겹칠 때고 2끼리 겹치겠지. 이거 당연히 16까지 겹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24번 문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봅니다. 양수 조건에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식의 얘기니까 보니까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그때 이런 조건을 안 줍니다. 이거 없어도 최소값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줬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유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그럼 이걸 전개해보겠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푸는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면 일단 8과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AB하고 AB분의 16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최소값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최소값을 결정한다면
지금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 때인가 이런 것도 물어봤으니까 최소가 되는 그 상황도 확인합시다. 당연히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고요. 각각 얼마면 같겠어요? 곱이 16이니까 4, 4일 때, 그러니까 A, B가 4일 때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8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이 될 겁니다. 네. 최소값 L은 네, 구하는 게 이제 M제곱, N제곱, L제곱인데 L제곱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 B를 보니까 합과 곱이 있으니까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또는 더하면 5고 곱하면 4니까 각각 4와 1인 것도 그냥 알 수도 있겠네요. 뭐 취향껏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